바츠 해방 전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왔던 거겠죠. 언제냐면은 2004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년 동안 리니지, 리니지 2 서버가 무슨 서버냐면은 서버가 바츠 서버입니다. 요 바츠 서버에서 리니지 2 바츠 서버에서 일어난 4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에요. 온라인 게임, RPG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게임인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독재자로 유비되는 드래곤 나이츠, 일명 DK, 공룡 기사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DK 혈맹이 있어요. 이 바츠 서버에 DK 혈맹이 뭘 하냐면은 철권 통치를 해요. 철권 통치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냥터라는 생존의 터전을 봉쇄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바츠 서버에 들어가서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야 캐릭터 레벨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을 DK 혈맹이 철권 통치를 통해 가지고 사냥터를 봉쇄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쳐 죽여 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PK라고 하지. 플레이어 킬러. 그걸 이제 현실에 만나서 플레이어 킬러 하는 거 현피라고 그런다. 그죠? 플레이어 킬러. 플레이어 킬.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중에서 레벨이 낮은 캐릭터를 그냥 지나가면 쳐 죽여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DK 혈맹이 바츠 서버 안에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사냥터도 봉쇄하지요. 그 다음에 척살의 공포에 떨던 이 피지배계급 민중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바츠 해방 전쟁. 그러니까 저 레벨 캐릭터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이제 바츠 해방 전쟁이겠죠. 전투력이 낮은 저 레벨 민중들이 바츠 연합군을 형성해서 DK 혈맹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 동맹군의 화살바지가 되어가면서 죽으면서 유일한 대응 방법이 뭐였냐면, 이들의 대응 방법이 뭐냐면은 인해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로 막 죽어간 거예요. 죽으면 또 다시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서버 들어가서 또 하고 또 죽고. 이제 게임이라서 뭐 우리가 웃기긴 한데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 뒤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마치 일리아드나 삼국지 혹은 수호지 혹은 초안지, 초나라의 황후하고 한나라의 유방하고 싸움하잖아요. 그죠? 천하 정패를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바츠 해방 전쟁 안에는 현실 세계가 그대로 옮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차별과 권력의 횡포, 그리고 혁명과 좌절, 전쟁과 독재, 사랑과 죽음, 기만과 배신, 전술과 희생, 정의와 자유, 영웅의 탄생과 죽음, 숭고한 희생과 가치, 그리고 동지애와 감격의 눈물, 수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쓰여진 한편의 웅대한 서사시가 바로 바츠 해방 전쟁입니다. 비록 현실에서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 처절하고 절박한 감정적 경험들은 사용자가 만난 일생일대의 경험이에요. 체험이 됩니다. 이제 리니지 2에 보면 내복단인데, 이 저 레벨 캐릭터를 내복만 입었다고 해서 내복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복만 걸치고 값싼 뼈단검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상킬로드, 이 상킬로드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뭘 얘기하냐면 긴 바지 입는 빈민층을 상킬로드라고 얘기합니다. 빈민층. 그러니까 이 긴 바지를 입은 빈민층이었던 상킬로드와 같이 뼈것만 가지고 내복만 입고 저레벨 캐릭터들이 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내복단 혹은 뼈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복단의 주류는 하루 이틀 정도 육성한 레벨 한 10 정도 되는 캐릭터들입니다. 이들의 공격력은 한 5 내지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공격할 때 상대가 있는 데미지가 그 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현실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정의와 자유 그리고 동제라는 고귀한 가치에 연대하는 현실보다 더 숭고하고 더 인간화된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저는 뭐 내복단 이론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그 게시판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쓴 논문에 이제 이렇게 인용한 건데, 겸댕이 대왕, 2004년 6월 16일 리니지2 게임 자유 게시판, 검댕이 대왕이 쓴 호소문입니다. 전 서버 유저들이여 골기하라. 이제 이건데, 그 골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제 카피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가져온 거예요. 바츠 서버의 이 전쟁은 일반 유저들의 힘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바츠 연합군이 패배할 것입니다. 단 1렙짜리 캐릭이라도 수십 명이 모여서 DK 혈명에게 공격을 가하면 물리적으로만이 아닌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바츠 서버만이 아닌 전 서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혈에 억눌려 있는 많은 그 저주 서버 유저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어떤 서버에서도 이러한 독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 지금 이 순간 바로 바츠 서버의 캐릭을 만들어 내복단에 합류할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그 거대했던 바츠 서버 해방 전쟁에 내복단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여러분, 엄청난 호소문이죠. 저는 이 호소문 읽으면서 항산벌 전투에서 김유신과 만났던 이 계백 장군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하잖아, 그죠? 계백 장군의 그 호소와도 같은 그 절규를 읽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이런 게임을 통해서 그 사람은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독재에 항거했던 것, 그 다음에 내복단의 일원으로서 저레벨 캐릭터의 서러움들을 다 가지면서 인의 전술로 화살바지가 되고 나라 한 칼에 다 떨어져 나가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죽어갔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게임의 데이터베이스 위를 이동하는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가상적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 검댕이 대왕이 꿈꾸던 혁명은 다운받은 프로그램 속의 상상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죠. 현실 공간의 체험이 사용자의 인생이듯이 가상 공간의 체험도 사용자의 인생이 됩니다. 게임도 그렇죠. 비록 현실에서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 처절하고 절박한 감정의 경험들은 사용자가 만나는 일생일대의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지에서 작은 혈의 군주로 있다가 사소한 문제로 거대 혈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정식 혈전을 요청한 후 처절하게 전사한 경험이 있는 한 내복단은 이렇게 이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서는 아주 군주였는데 바츠 서버에서는 내복단으로 이제 다시 저레벨 캐릭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들어가면서 처절하게 전사했던 경험이 있는 한 내복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이건 게임일 뿐이라고. 현실과 착각하지 말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저들이 이렇게까지 그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온라인 게임은 가상현실의 세계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정의를 위해 질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싸우다 죽어간 혈원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 질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싸우다 죽어간 혈명들,
그들이 그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바츠 해방 전쟁에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싸울 것입니다. 비록 제 자신 한 명은 큰 힘이 되지 못할지라도 작은 힘이 모이면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죠. 자, 그래서 결국 바츠 해방 전쟁에서 바츠 해방군이 어떻게 해요? DK 이 혈맹의 성을 공격해 가지고 공성전에서 승리를 하고 점령을 하고 이깁니다. 이때 이제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거죠. 서로 이제 막 연락해요. 나는 저쪽으로 공격할게, 너는 이쪽 공격해, 우리 이쪽이 구멍이 나서 이쪽으로 모여 하면서 집단 지성들이 이제 발휘가 되고 공성전을 통해서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 게임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DK 혈맹의 성을 공격한 다음에 이 해방군들이 여러 해방군들이 있겠죠. 저것끼리 또 싸우다가 DK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박살내 버립니다. 참 그걸 보면 참 아쉽죠. 혁명 성공 후에 바츠 연합군이 이익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면서 결국은 DK 혈맹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벌이게 되고 그 틈을 타 DK 혈맹이 다시 세력을 찾게 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아쉬운 전쟁이 바로 바츠 해방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바츠 해방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한평생을 다 살은 것 같아. 저도 이제 이 바츠 해방 전쟁 제가 이제 쓴 글이긴 한데 이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뭉쳐가 싸워서 독재자를 무너뜨렸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저것끼리 뭐를 이야기해요? 이익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는 거죠.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완주하는데 저끼리 분열해가지고 자기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면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 4.19가 와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완주하는데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전두환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강주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5.18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게 이제 변증법적인 발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게임은 기만인가 아니면 해방의 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게임은 어떻게 해요?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해방의 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바츠 해방 전쟁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호지의 항우와 유방의 한편의 전쟁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초안지를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사기 열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와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장기에 보면은 초나라는 녹색입니다. 초나라. 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그게 이제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가 싸우는 것을 장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항우가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이깁니다. 유방보다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기 때문에 군사력도 탁월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자하지 못했어요. 자비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심은 유방에게 다 쏠립니다. 그래서 유방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항우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때 항우가 마지막 전쟁에서 유방이 어떤 계략을 썼냐면은 포위한 다음에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줘요. 항우의 군사들은 다 초나라 군사들 아니겠어요. 멀리서 밤에 이제 적이 오는가 침략하는 거를 이제 방어하고 있는데 초나라 고향의 노래가 들립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멀리서 고향의 봄 같은 우리
고향의 노래가 막 들려.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다 도망가 버리죠. 그 이제 사면초가 이제 어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초안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각색은 됐겠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쭉 읽어내는데, 저는 이 바치 해방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 읽어내요. 그러니까 DK 혈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치 해방군이라든지, 내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뼈금단이라든지, 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지만 그들이 다시 권력을 가지니까 분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신화에 나와 있고, 영원히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신화는 존재할 것이고, 그 신화를 기반한 게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신화에 충실한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 스토리텔링 이야기했잖아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뭐예요? IT가 있어야 돼. 그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죠. BT가 있어야 돼. 바이오 테크놀로지. NT가 있어요.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 CT는 뭐예요? CT는 컬처, 문화 기술, 영화 같은 거. 그 다음에 RT는 뭘까? RT. ROTC? 여러분, ROTC 지금 1학년 없죠? ROTC일까? 아니, 로봇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런 IT, BT, NT, CT, RT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이 CT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화하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것들은 ICT, IT가 필요하긴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여러분 동생들이 막 게임 한다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지 말고, 그 애가 만약에 바치 해방군에서 DK 혈명하고 싸우는 순간인데 뒤통수 때려가지고 만약에 얘가 게임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혁명을 실패한 거야. 여러분들 막 이제 동생들이 게임 막 밤에 이제 막 열심히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컴퓨터 코드 확 뽑아버려. 그러면 엄마 난리 납니다. 혁명에 가담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컴퓨터 못하게 코드를 뽑아버리면 어떡해? 게임 못하게 뽑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만큼 게임의 서사가 신화적인 토대 기반 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도 저도 게임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게임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게임의 신화라든지 서사를 입혀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게임의 기반이 온라인 공간의 다중 익명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접속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단 지성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티투드 다중이라고 안토니오 네그리하고 네그리 하트가 이야기하는, 이제 마이클 하트가 이야기하는 그 책도 나와 있지만, 민중과 좀 다른 이 다중성도 마찬가지 이 게임 다중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